첫 번째 장소는 봉안각입니다. 아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곳은 3.1운동의 민족 대표이자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건립하신 공간입니다. 이곳은 장차 천도교 지도자가 될 수련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준과 동시에 일제에 빼앗긴 우리 주권을 되찾기 위해 선봉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 천도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훈련받은 인사들이 1919년 당시 전국 각 지역의 3.1운동을 이끄는 중심 세력이 되어 구국운동의 최선봉에서 활동했고 또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명 중 15명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봉안각과 3.1운동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 얘기해보자면 봉안각은 깊은 산중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좋은 장소였다고 해요. 1919년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 역시 이곳에서 준비되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날인 1919년 2월 28일 민족대표 33인이 이곳 봉안각에서 다음 날에 있을 3.1운동을 위한 사전 모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민족이 가졌던 독립정신의 발원지 봉안각 꼭 기억해주세요. 드디어 저희의 첫 방문지인 탑골공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탑골공원은 흔히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은 혹시 탑골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정답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3.1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탑골공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큰 규모의 민족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과 관련이 깊은 장소입니다. 탑골공원은 1919년 3.1운동 당시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여 만세를 외치고 학생 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1919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3.1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만세운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민족 대표분들이 오시지 않는 거지? 민족 대표분들이 유혈 사태를 걱정해 낭독 장소를 비밀스럽게 바꾸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우리끼리라도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운동을 해야 합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탑골공원은 3.1운동의 발상지로 우리 민족의 독립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탑골공원에 이은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탑골공원에 이어서 도착한 이곳은 태화관터입니다.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민족 대표들이 이곳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했죠. 태화관은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요리집으로 명월관의 궁전격이었다고 해요. 모두 다 준비되었나? 우선 29분이 모이셨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인 2시가 가까워져 오는군. 태화관 주인이 누구라 했는가? 안순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갑자기 왜? 그에게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걸게 해서 독립선언식이 태화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고발토록 하게. 알겠습니다. 왜 스스로 조선 총독부에게 자수했냐고요? 바로 민족 대표로서 3.1운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였죠. 이에 일본 경찰대 80여 명이 곧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하였고 이때 민족 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의 식사를 듣고 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한 뒤 일본 경찰에 의연하게 연행되었어요. 아까 29분이라고 했는데 일정이 있어 모이지 못했던 내부는 이후에 자수를 하여 결국 민족 대표 33인이 모두 연행되었답니다. 이와 함께 탑골공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독립의 함성은 일제의 통치 방식을 바꿀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마디로 태화관은 3.1운동의 출발점이 된 역사적인 장소인 것이죠. 이 태화관은 1980년 도시 재개발로 헐리게 되고 그 자리에 현재 태화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비록 민족 대표들이 모였던 원형의 태화관은 현재 보지 못하지만 태화관터에는 20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운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비와 함께 독립선언 광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장소는 바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우리에게 서대문 형무소로 잘 알려진 이곳은 1908년 조선 통감부가 의병 등 반일 세력을 탄압, 수용할 목적으로 만든 감옥인 경성감옥을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당했던 현장으로 이용되었으며 독립운동이 치열해지면서 1920년대 초반 그 규모와 시설이 대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대규모로 확장시켜야 할 정도로 수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계기는 바로 1919년의 3.1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시위 관련자 1,600여 명을 포함해 총 3,000여 명이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오, 3.1운동이 얼마나 대대적인 운동이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이 납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 손병희 선생님 등이 독립선언과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해 이곳에서 옥고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셨습니다. 이후에도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감옥에서의 온갖 탄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옥중 만세를 불렀고, 특히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이해서는 수감 중인 동지들과 함께 대대적인 옥중 만세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관순 열사는 지하감방에 감금되어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고문으로 인해 방광이 터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치료하지 못한 채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이듬해 10월 병보석으로 출감 치료 중 별장 상추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듯 서대문 형무소는 표면적으로는 교정규칙을 잘 지켰지만 실제로 형무소에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에게 형기가 확정되기 전부터 온갖 취조와 고문을 하였고, 겨울철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동사부터 각종 전염병까지 병사자가 속출하는 가혹한 감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OX 퀴즈를 통해 정리해볼까요? 봉황각은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만해 한용운 선생에 의해 세워진 곳이다. 정답은 X. (1919년 3.1운동) 당시 학생 대표 정재용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곳은 서울 탑골공원의 3.1문 앞이다. 정답은 X.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고 총독부에 자수전화를 지시한 사람은 한용운이고, 이를 수행한 사람은 태화관주인 안순환이다. 정답은 X. 유관순 열사는 수감 뒤 3.1운동 1주년 옥중 만세운동으로 인해 지하감방에 갇히고 더욱더 심한 고문을 받으셨다. 정답은 O.